제일동포에 대한 그 표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제외동포,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제외동포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나 외교부 등에서 이 제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이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쓰기 시작하면 그 용어에 스며 있는 어떤 뭐 철학적인 배경서부터 역사적인 배경, 의미 이런 것들이 그 응축돼서 나타난 그런 그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용어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하튼 굉장히 그 재외동포라고 하는 거를 이 둘러싼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한 것처럼 이제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해외 교포, 재외 한인, 미국 동포, 중국 동포, 일본 동포 등 어떤 그 특정 국가명 뒤에 이제 동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붙이는 것이 있고, 이제 일본 동포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동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 동포는 또 제중동포, 미국 동포는 또 제미동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포, 제미동포, 중국 동포, 제중동포, 일본 동포, 제일동포 하는 식인 거죠. 그런 그 표현이 상당히 있고, 또 제일동포, 해외교포라고 했는데 제외교포, 해외동포라고 이렇게 또 제외와 동포, 해외와 교포를 서로 교차해서 묶어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제외동포를 둘러싼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으로 이 그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외동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7년에 우리 정부에서 재외동포 재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재외동포 재단법에 근거해서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지원 업무를 이제 특히 지원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법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법적인 측면 용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재외동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외동포는 한국의 재외동포도 있지만 일본의 일본도 일본 이외의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재외동포, 프랑스의 재외동포.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통 명사인 그런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재외동포 재단법을 만든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재외동포라고 하는 용어가 단순한 보통 명사를 넘어서 고유 명사로 이 바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미 고유 명사로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하고 이렇게 또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실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에 어떤 한계점도 사실은 있는 것이, 재외동포에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이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 한민족 동포라고 하는 의미, 한민족, 한인 이런 그 표현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 교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재외 한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재외동포 재단이 이 재외동포 재단법에 의해서 재외동포 재단이 있고, 그래서 재외동포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그 학회 회원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제 그 지원 활동가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연구 단체를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외 한인 학회입니다. 여기는 또 재외 한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재외동포 재단과 재외 한인 학회가 2인 3각이 돼서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각각 부르는 이 재외동포를 가리키는 호칭이 서로 다르다. 하나는 재외동포고 하나는 재외 한인이고. 근데 이 재외동포라고 하는 말을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이제 쓰기는 하지만, 재외동포 재단이 영어 표현으로는 오버시스 코리안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OKF라고 이제 약칭을 쓰는데, 오버시스 코리안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여기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의 경우에 한글 표현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여기가 이제 한국인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존재하지 않지만, 영문 표기에 있어서는 코리안이 대상이다, 오버시스 코리안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코리안 어브로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식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오버시스 코리안 또는 그 코리안 어브로드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등등에서 보면, 영어식 표현에서는 한결같이 코리안, 한민족, 한인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한글로 표기된 거를 보면 재외동포, 해외교포, 미국동포, 중국동포, 일본동포, 재미동포, 재중동포, 제일동포 등등의 용례에서 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외 한인을 빼고는요. 이런 그 재외동포를 둘러싼 표현이 다양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동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한계가 있지만, 한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재외동포 재단법에 의해서 법률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세계 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재외동포나 재외 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동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일동포다,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제일한국 가운데점 조선인, 제일코리안, 자이니치, 코리안 인 자팬, 코리안 자패니스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도 영문 표현 코리안 인 자팬이나 코리안 자패니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일동포를 제외하고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제일한국조선인, 제일코리안 등의 경우에는 역시 코리안 또는 한국조선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제일동포들 사이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고, 또 한국이나 북한 국적 아닌 조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호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일 한국인이라고만 호칭하기가 어려워서 제일 한국 가운데점 조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제일 코리안으로 이제 그 한글과 영문을 합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이라고 하는 한자 발음으로 읽는 자이니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 자이니치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동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인데, 원래는 이것이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 일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자이니치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이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제일 코리안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거의 고유 명사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 동포라고 하는 용어도, 그리고 제일 동포라고 하는 용어도 상당히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화 동포 이름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시민권자 동포 가운데 예컨대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을 하면서 그 버지니아주에 일본해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병기를 하자 하는 법안을 제안을 해서 이제 통과시킨 마크 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뒤에 이제 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한국계인가 하는 그런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름이 완전히 이제 미국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일본 귀화 동포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표기와 한국어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원, 양석일, 강상중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강재원, 양석일, 강상중이라고 한자로 쓰고 이 발음도 각각 강재원, 양석일, 강상중으로 읽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 표기와 일본어 발음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오손하라고 쓰기는 하지만 발음은 이 오손하에 대한 일본식 발음으로 고젠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젠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1동포 중에서 한국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여하튼 그런 호칭 자기 이름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한국어 이름 그대로 오선화라고 하는 한자를 쓰지만 오선화라고 한국 발음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읽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완전히 그 한국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 일본 정계에서 그 정치 개혁의 기수로서 활동했던 한국계라고 하는 거를 뭐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냈던 아라이 쇼케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죠. 아라이 쇼케이의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한국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